안녕하세요. HP 아르바의 김태성입니다. 제1장 베이직 오퍼레이션에 대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되어진 내용은 CLI, 배너, RBAC, 컴퓨레이션 파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CLI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스위치의 운영체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는 프롬프트 상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스위치로부터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다시 다른 명령어를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사용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치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순차적인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위치상에 구성된 정보를 CLI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운영되고 있는 기능의 상태 정보 또한 조회를 CLI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디버깅 또한 CL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받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스위치에 구현되어져 있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코자 디버깅 하실 때 CLI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성 요소는 스위치의 콘솔과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보드 웨이트 9600, 데이터 비트는 8비트, 패러티는 넌, 스탑 비트는 1, 플로우 컨트롤은 넌으로 구성되어서 터미널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아마도 여타 제조사의 스위치도 터미널 운영 프로그램의 설정 변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변수 구성에서 CLI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CLI를 통해서 스위치에 접근 시에 부여되는 접근 권한이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좀 차트를 통해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오퍼레이션 컨텍스트, 메이저 컨텍스트,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에서 각각의 스위치의 기능 구현을 위한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컨텍스트라든지 그의 VLAN, 라우터, ACL, PIM 이런 형태로 각각의 기능 구현을 위한 구성 컨텍스트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HP 아르바 OS 스위치는 공장 출하 기본 구성에서는 사실은 시스템이 부팅되게 되면 메이저 프리빌리로 바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르바 OS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샵 모드로 바로 로그인 되는 것을 좀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프리빌리지 레벨 오퍼레이션 형태로 하시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션 프리빌리지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지 프리빌리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콘솔의 프롬프트 상에서 이 꺽스와 샵의 차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꺽스에서는 오퍼레이션 프리빌리지를 통해서 읽기 권한이 부여되어 스위치의 운영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메이저 프리빌리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샵 모드에서 저 우측에 있는 각각 기능에 관련된 구현을 통해서 그 컨피그레이션이 저장되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변수와 다르게 저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실행 권한을 메이저 컨텍스트 프리빌리지에서 가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메이저 컨텍스트 프리빌리지에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명령어로 이렇게 보시면 config 혹은 config termina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에서 각각의 스위치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VLAN이라든지 라우터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VLAN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 컨텍스트 혹은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컨텍스트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CL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 HP 아르바 스위치의 경우에는 물음표를 통해서 각각 그 프리빌리지 레벨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어들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예는 오퍼레이션 레벨 혹은 메이저 레벨의 프리빌리지에서의 권한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조회한 예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르바 스위치의 그 명령어 운영 형태에 관련된 구성 명령어입니다. 2개 정도를 여기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그 CLI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회신되는 메시지 형태로 그 회신된 메시지가 에러인지 워밍인지 인포메이션인지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 구성에서는 비활성화되어져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네이블 시키는 경우에는 이 예와 같이 입력된 명령어에 회신되는 메시지의 정보가 인포메이션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운영 형태는 세션 인터랙티브 모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명령어에 대해서 최종 수행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쇼 세션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러한 CLI 운영 형태의 구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는 것처럼 쇼 메시지 타입이 이네이블이고 CLI 인터랙티브 모드가 이네이블로 운영되는 이러한 스위치의 어떠한 운영 형태를 조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아르바 OS 스위치의 권한의 부여에 있어서 각각의 레벨에 관련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메이저 레벨과 오퍼레이션 레벨의 프리빌리지에 대해서는 사용자 계정에 관련된 개념적인 요소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퍼레이션 혹은 메이저 레벨의 프리빌리지에 관련된 계정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그 예로 이렇게 그 오퍼레이션 매니저에 관련된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퍼레이션 레벨의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는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경우에 꺽쇠 모드의 오퍼레이션 레벨 프리빌리지로 접근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레벨에서 enable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메이저 레벨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메이저 레벨의 프리빌리드 계정의 패스워드와 사용자명을 통해서 메이저 레벨의 프리빌리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RBAC,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상에서 실행되는 명령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전된 관리 운영을 위해서 특정 기능에 대한 네트워크의 운영 및 관리자의 역할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 접근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및 변경을 정의된 역할과 연결하여서 사실은 역할 기반에서 스위치의 기능에 관련된 구현된 다양한 명령어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상 이렇게 살펴본다면 사용자별 롤이라고 하는 역할들이 부여되고요. 그 롤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룰들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러한 룰과 롤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은 최대 64개의 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4개의 롤은 세 가지의 롤로 분류되는데요. 세 개의 기본 역할에 관련된 롤하고 사전에 정의된 롤들, 그리고 45개의 유저 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오퍼레이션 매니지에 관련된 레벨의 프리빌리지는 기본 역할의 롤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 사전에 정의된 롤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이저 레벨의 프리빌리지와 동일한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롤이라고 하는 레벨 15가 정의되어져 있는데, 모든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롤이 부여되어져 있는 사전에 정의되어진 롤입니다. 그래서 16개의 프리디파인드 롤은 0에서 15까지 구성되고 있는데, 레벨 0는 핑, 트레이스 RT, SSH, 텔넷에 관련된 실행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레벨 1의 경우에는 쇼 히스토리를 제한 그 쇼 코맨드를 통해 가지고 그 스위치에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레벨 2에서 8, 그리고 레벨 10에서 14까지, 그리고 레벨 9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 그 레벨 9에 관련된 것은 특정 피처에 관련된 거 혹은 특정 명령어에 관련된 사용이 불어되는 어떤 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에 불과한 제외된 명령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이 레벨 9로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64개의 롤이 3개의 롤 형태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롤들은 최대 1000개의 롤들을 가져가고요. 이러한 1000개의 롤들은 4개의 룰 형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4개의 룰 형태를 살펴본다면, 코맨드 롤수가 있고, 피처, 윌렌 폴리시, 인터페이스, 폴리시 룰스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의 룰 형태를 가져가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각각의 사용자들의 세션들이 부여가 되면서 각각의 그 세션들은 롤들을 가져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 세션 1, 2, 3, 4에 각각의 사용자들이 정의가 되면서, 이러한 사용자들은 롤들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 롤 안에는 사실은 그 말씀드린 4개의 유형의 룰들이 조합되어져서 각 세션별 사용자는 그 룰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운영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 한도 내에서의 명령어라든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을 위한 기본 구성 명령어로서 AA 어소시에이션 그룹에 대한 명령어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어 접근, 그리고 허용, 불호에 관련된 룰들을 롤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AA 어소시에이션 그룹에 대해서 그룹 네임을 정의하고요. 순번을 매깁니다. 그래서 매치 코맨드라는 명령어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코맨드라든지 룰의 형태죠. 코맨드라든지 피처라든지 폴리시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러한 그 룰의 형태를 기술하고요. 그리고 디나일 것인지 퍼밋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연결된 제휴된 명령어들의 수행에 있어서 디나이 되고 퍼밋 되는 경우에 로그에 관련된 그 옵션을 활용해서 이러한 그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된
그룹을 정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의 룰 형태에서 코맨드 룰을 통해 가지고 룰들이 롤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제휴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 Authorization 그룹이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는 그룹 네임을 통해서 룰들을 생성하고 그 룰의 순차적인 번호를 매김으로써 룰들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일례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트워크 어드민 역할을 가져가는 거죠. 그룹을 네트워크 어드민이라고 이렇게 롤을 디파인 했는데요. 보시면 코맨드 룰을 사용했는데 라우터 OSPF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퍼밋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러한 롤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라우터 OSPF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명령어 이외에는 불어됩니다. 실제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그 코맨드에 관련된 룰 형태에서 사용자가 스위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순차적인 명령어에 관련된 룰들이 생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터 OSPF와 IP 어드레스 명령어만 허용되는 형태의 어떤 그 롤을 정의한 걸로 정의한 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커맨드에 관련된 형태의 룰 형태를 잠깐 살펴봤고요. 지금은 VLAN 폴리시 룰에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나 관리자의 어떤 VLAN 자원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예를 통해 가지고 살펴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어드민이라고 하는 그룹의 롤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 VLAN ID로 이렇게 식별되어져 있는 10에서 12, 20, 30에서 40을 제외한 모든 VLAN 자원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게 되면 VLAN 컨피규레이션을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에서 컨피그 터미널이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메이저 레벨에서 컨피그 터미널 혹은 컨피그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VLAN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절차상에 관련된 순번화 시켜서 시퀀스 넘버를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허용되는 형태의 명령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기술되어져 있는 VLAN을 제외하고 모든 VLAN을 허용하도록 되어져 있으므로 이 VLAN을 디나이 시키는 형태로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해당하는 10에서 12, 20, 30에서 40의 VLAN ID에 관련된 VLAN을 생성하는 경우에 디나이 되고 그 외의 모든 VLAN은 허용됨을 지금 AA Authorization 그룹을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네트워크 어드민 그룹의 룰들을 할당하는 예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VLAN 폴리시와 함께 이제 인터페이스 폴리시 룰을 통해서 인터페이스의 자원을 접근 제어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인터페이스 A10에서 12, A20, 그리고 L20에서 L24를 제외한 모든 인터페이스 자원을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VLAN과 앞에 VLAN 폴리시를 통해 가지고 룰을 이렇게 생성한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그 deny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어를 기술함으로써 해당 인터페이스는 불허하고 그 외의 인터페이스를 허용하도록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룰 형태의 마지막 룰 형태인데요. 피처 폴리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르바 OS 스위치의 어떠한 피처에 관련된 기능들에 있어서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 그리고 특정 기능에 대한 실행에 관한 권한들을 제어함으로써 그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OSPF에 관련된 피처에 있어서 리드, 라이트 실행 권한을 허용함을 지금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구성하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어드민이라고 하는 롤을 정의하고요. 여기에 각각의 매치 코맨드에 있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코맨드 컴피그 터미널 로그인하고요. 그리고 피처에 관련돼서도 지금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피처는 OSPF임을 이렇게 퍼밋함을 기술하였습니다. 이게 식별자가 3으로 변경되어져야 되고요. 1, 2, 3의 순번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이러한 룰들을 적용하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돼 가지고 앞서서 그 AA 어소리제이션 그룹을 통해서 롤을 정의하고 그 롤에 룰을 배포하고 연결하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배포하지 않은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엇보다 아루바 OS 스위치의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은 그 타카 서버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프리빌드 레벨의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로컬에 관련된 스위치 자체의 서비스를 통해서 코맨드에 관련된 권한을 배포하는 형태의 어떠한 서비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AA Authorization Commands Local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네 가지 유형의 롤에 이렇게 연결하여서 그러한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 수행을 로컬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스위치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성 명령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예를 통해 가지고 잠깐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롤을 이렇게 네트워크 어드민이라고 하는 롤을 만들었고요. 이 롤에 각각의 룰들을 할당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룰에서는 VLAN 5를 지금 생성할 수 있습니다. VLAN 5를 지금 생성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어떤 룰들이 배포된 상태에서 실제로 그 롤과 룰이 실제 어떤 로컬 유저의 계정에 연결되어져 있는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저 1이 생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유저 1은 그룹 어드민 네트워크 어드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롤들을 지금 부여받는 거고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예제로 플레인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격에서 저희 아르바 스위치에 로그인했을 때 유저 1로 생성된 계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어드민 롤을 부여받아서 거기에 매핑되어져 있는 룰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운영을 가져가시고자 하는
얘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제 요 그 유저 1은 그 보시는 것처럼 어드민 그리고 아스티크로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걸 어드민으로 생성을 했다는 가정하에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샵 모드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경우에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컨피그 터미널 이렇게 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가 컨피그로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행이 불가한 명령어입니다 하는 정보를 회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쳐 주셔야지 사실은 그 룰에 정의되어진 명령어 한도 내에서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것임으로써 실제로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VLAN 20을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시는 경우처럼 퍼밋되는 것은 VLAN 5밖에 없었기 때문에 VLAN 5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허용된 VLAN 5에 대한 자원만 생성 가능함을 이런 형태로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의 룰 형태에서 피처 룰에 대한 조회를 좀 잠깐 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피처 중에 액세스 리스트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이렇게 회신하는 경우에 이렇게 라이트거나 리드거나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조합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피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커맨드 룰들이 조합된 어떤 형태로 이해를 도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w authorization feature all detail 하게 되면은 저희 HP 아루바 스위치에서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처에 관련된 정보들을 조회함으로써 이러한 피처들에 대해서 롤 유형이 피처인 거에 대해서 각각의 사용자의 역할 기반에서 권한들을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보시면은 스위치의 로그인 시에 일반적으로 제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HP 아루바의 스위치도 공장 출하 기본 구성에서 디폴트 배너를 제공받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배너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모델은 비인가자가 스위치에 접속, 침입하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혹은 인가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터미널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HP 아루바의 배너는 아래와 같이 텔넷, 시리얼 콘솔, SSH 버전 2 웹 인터페이스의 로그인 시에 배너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루바 OS 스위치는 공장 출하가의 기본 배너를 제공받는다고 그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no 배너 motd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기본 배너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필요시에 no 배너 motd를 통해서 공장 출하가의 배너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사실은 그 배너 사용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가자의 어떤 접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 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너 메시지는 배너 motd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렇게 로그인 시에 제공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되어진 메시지는 실제로 그 조회 명령어인 show 배너 motd를 통해서도 어떤 형태의 배너가 구성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 아루바 OS 스위치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의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르바 OS 스위치는 주 보조 프레시 메모리 이미지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머리 프레시, 세컨드리 프레시 해가지고 스위치의 운영 체계인 이미지를 이원화시켜 가지고요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드 프레시의 이미지가 탑재된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이 프라이머리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운영되는지 세컨드리에서 불러와서 운영되는지는 쇼 버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머리 프레시의 이미지를 통해서 현재 운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고 조회하실 수가 있겠고요. 쇼 프레시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프레시에 어떤 이미지가 탑재되어져 있는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이원화된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프레시 이미지를 실제 스위치가 부팅되면서 어떤 이미지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명령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트, 그리고 세트 벨트 시스템 스탠바이, 그리고 프레시,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되어져 있는데요. 세트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가 부팅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정의하는 명령어인데요. 이 명령을 통해서 스위치는 부동시에 기본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시적으로 이 명령어가 입력된 이후에 리부팅 후에 어떠한 프레시 이미지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선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set default와 시스템은 좀 다르게 구동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현재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말씀드린 이원화된 프레시 메모리,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쪽에 이미지를 탑재하실 수가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CL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메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으나 저희 아르바 OS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메뉴 방식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 방식 CLI,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혹은 SNMP를 통해서 각각의 어떤 그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양한 그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CLR을 통한 어떤 카피 명령어라든지 X모드에 관련된 거, 또한 이제 USB 저장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가져오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카피 명령어는 사실은 TFTP 서버와 연계돼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고요. USB는 저희 아르바 OS 스위치의 USB 인터페이스에 저장 장치를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를 프레시나 저희 프라이머리 프레시 혹은 세컨드리 프레시로 이렇게 가져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르바 OS 스위치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에 이제 좀 고려되어져야 될 사항은 사실은 이제 그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형태의 운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사실은 프라이머리 쪽에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한다면요, 세컨드리의 이미지
백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프라이머를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쪽에 이미지를 상이하게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나, 업그레이드 시에는 사실은 일단은 동일한 OS로 이렇게 양쪽 프레시 메모리에 탑재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데요, 카피 명령을 통해 가지고 USB 저장 장치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로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피 명령어를 통해서 TFTP 서버 쪽에서 IP를 TFTP 서버의 IP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로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IPSSH 파일 트랜스퍼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구동하는 경우에는 SSH 버전 2가 활성화됩니다. 이 경우에 Secure FTP를 통해 가지고 프레시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형태에서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복사하는 형태의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위치의 운영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구성 파일을 관리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show config, running config, 이 명령어는 사실은 show config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장되어져 있는 config 정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show running config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스위치의 구성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의 기능들을 구현한 이후에 저장 장치의 구성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rite termina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디폴트 컴피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아르바 OS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컴피그가 정의되어져 있는 경우에 부팅 시에 디폴트 컴피그를 가져오는 형태의 운영을 도모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스위치를 구현하고 세이브 시키는 경우에는 디폴트 컴피그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디폴트 컴피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컴피그로 이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 스위치가 부팅 시에 이 디폴트 컴피그를 갖고 오지만, 이 디폴트 컴피그로 부팅된 시스템의 구성을 최종적으로 하고 세이브 시키는 경우에는 저장되어져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리부팅 후에는 가져오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show config status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상태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디폴트 컴피그에 관련된 건데요. 뭐 공장 출하되어져서 부팅된 스타트업.config를 디폴트 컴피그로 이렇게 카피해서 디폴트 컴피그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성 디폴트 컴피그는 초기 구성에 좀 대량의 장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이런 디폴트 컴피그를 통해서 환경 변수를 변환하는 경우에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영 중에 뭐 간혹 이제 팩토리 디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erase startup.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팩토리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rase startup.config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이브드 되어져 있는 구성 정보를 사실은 삭제함으로써 시스템 자체가
공장 출하가와 유사하게 재구동되어서 기본 구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운영을 가져갈 때 이레이즈 스타트업.config를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쇼 명령어에서도 보시면 쇼 컴피그하고 러닝 컴피그가 좀 상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에 운영되는 구성 파일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램상에 저장되어져 있는 운영적인 구성 파일이죠. 램이라고 하는 건 시발성 메모리이고요. 심화성 메모리에 상주되어져 있는 스위치의 러닝 컴퓨터로서 스위치의 운영을 제어하는 현재 운영 중인 어떤 컨피그레이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스타트업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프레시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구성 파일인데, 스위치가 재구동하는 경우에 이런 스타트업.config를 재구동 시에 참조함으로써 실제 이제 스타트업.config 같은 경우에도 러닝 컴퓨터로 이제 리부팅 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러닝 컴퓨터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구성 파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르바 OS 스위치는 그 컨피그레이션 스타트업.config를 3개 혹은 4개의 메모리 슬롯에서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show config files를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조회해 보시면 현재 얘는 3개의 메모리 슬롯을 갖고 있는 저희 HP 아르바 스위치인데, 아스트리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티브, 프라이머리, 세컨드리에 관련돼서 이렇게 식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프레시에 있는 이미지가 현재 액티브 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config 파일 자체가 액티브에 대응되는 startup.config 파일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프라이머리, 세컨드리는 대응하는 부팅 경로이다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프라이머리 프레시의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프레시의 베이스 컴피그가 액티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상태 정보의 조회에 관련된 쇼 컴피그 파일을 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config에 대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미지에 관련된 구동에 있어서 어떤 이미지로 구동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명령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이제 실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config에 관련돼서 어떤 파일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하는 명령어인데요. 스타트업.default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프레시에 있는 config 파일, 어떤 config 파일을 지금 start.config 파일로 정의해서 시스템이 구동될 때 config 파일을 참조하도록 하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요 얘와 다르게 밑에 있는 얘는 한시적으로 startup.config를 변경해서 재부팅하고자 할 때는 부트 시스템 플래시 프라이머리 config 파일 해가지고 이런 명령으로 한시적으로 지금 config 파일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 중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어떠한 리네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실 때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onfig 파일 자체를 리네임해 가지고 관리하시거나, 혹은 카피 명령을 통해서 config 파일을 다른 메모리 슬롯,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P 아루바 스위치는 3개 혹은 5개의 메모리 슬롯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컴퓨터 파일을 다른 메모리 슬롯에 이렇게 카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HP 아루바의 스위치의 기능 구현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컴피그에 저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라이트 메모리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러닝 컴피그로 운영되는 형태의 컴피그레이션 파일을 스타트업 컴피그 파일에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피레이션 파일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외부 저장 장치로 이렇게 카피 하실 수가 있고, 혹은 백업 받아 두었던 USB 메모리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스타트업 컴피그로 카피하신다든지, 혹은 TFTP 서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파일들에 대한 백업이라든지 복구를 수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베이직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CLI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말씀드린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컴퓨레이션 파일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